내가 페인터인데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컨셉들, 장치들 버리고 그냥 그림만 그리자. 그림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잖아요. 물론 전 제 이야기를 담지만 결국엔 자기 뜻대로 보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집할 수 있게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시를 쓰듯. 그림 그리는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업실이 거칠죠. 아니, 생각보다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작업실 같은 느낌? 원래 계시던 분이 있는데 서민정 작가라고 이제 계약하실 때부터 층고를 높이고 밑에 바닥을 뜯어달라고. 아예 이제 처음 네. 들었을 때 그래서 더 러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쓰기는 되게 편해요. 근데 사실 원래 작가들은 이런 느낌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일반인들 좀 싫어하지만. 그래서 저도 일로 왔죠.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같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민정 작가가 쓰고 있고요. 이쪽.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거의 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스를 박아서 이제 벽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저는 또 눕혀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뿌리고 막 이런 것들도 많아서 우마라고 하죠. 저런 놓고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다용도로 바꿀 맞아요. 수 있게끔. 그럼 요즘은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시는지? 요즘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다루는 편인데 원래 그거 되게 싫어했어요. 작품에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면 너무 내가 드러나니까 사실 그 벽을 깨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이야기랑 페인터다 보니까 페인팅스럽게 하자.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표현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럼 좀 그림 좀 보면서 네.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지만 근데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봤던 뉴스라든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이야기들인가 그런 것들도 다 그날 그려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남긴다든가 글을 남긴다든가 나중에 이때 이런 게 재밌었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렸던 작업인데 왜 그때 켄싱턴 거리라고 해가지고 막 마약 막 되게 쓰러져 미국, 맞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뉴스에 한참 나오고. 네,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랑 그때의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저는 이 당시에 되게 제 나이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 제가 85년생인데 네네네. 20대부터 30대? 무기력한 거예요. 전 세대에 비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 켄싱턴 거리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그런 안개에 갇힌 듯한 그런 상황을 스케치를 해서 그린 건데 보시면 이제 막 북을 치면서 계속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뭔가 몸이 무거워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상황. 이거. 네, 그래서 유혹을 하는 혹시 그 상황이고. 독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 그림에 약간 이제 그런 메타포를 넣는 습관이 있어요. 도상학이라고 그래서 물건 같은 거를 이제 놓아놓고 그걸 읽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데 물론 그 해석을 되게 제가 정해놓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게 사과 같은 건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유혹을 당하고 있는 작품 자체는 미몽이라는 미몽. 건데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제 강력한 존재가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한다거나 나를 이렇게 좀 억누른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젊은 이 세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형태로. 약간은 작가님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되게 제 세대에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적인 문제를 어쨌거나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그런 압박감?
사명감?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작업들도 봐도 되게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와닿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을까? 재밌었던 게 예전에 베를린에서 어떤 분이 개인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 되게 고립됨을 느낀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게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제각각의 말을 하는데 다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똑같은 걸 보고도 저는 제 것밖에 못 보는 거죠. 제 상황을 보게 되는. 어떻게 보면 타로 카드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제 그림 보고 타로 카드 같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타로를 딱 보면은 그 감정적을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별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 밝게 빛난 별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지는 별 같아. 같은 네. 형태지만 네. 보이는 시선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 전체적인 색감 톤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도 있죠.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채도 형식의 맞아요. 느낌들이 무거운 느낌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가볍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멘트 같은 색깔 많이 써요. 시멘트. 저는 이 회색, 이 시멘트 색깔이 되게 현대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네, 색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공간에 되게 끌렸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물색에 둘러싸여서 저는 자랐고 대부분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색감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저는 시멘트 같은 색깔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젠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실 이런 느낌들이 더 어렵거든요. 표현하기가 사실은. 보통 캔버스가 이렇게 하얗게 그 제소를 발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어두운 색으로 이제 먼저 아크릴 밀칠을 하죠. 그리고 제가 광택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 리지들 거의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테라피만 해가지고 휘발성이 높게 한 다음에 광택을 최대한 줄이죠. 그런 식으로 매트하게 바닥을 깔고 베이스를 올라가죠. 깔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위에 색이 올라가면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대신에 안 좋은 점은 되게 쨍한 색을 낼 때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한번 흰색 바르고 다시 올리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금 이건 과정인가요? 네. 배경은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표현적인 것들도 넣고 선도 크게 쓰고 아니면 긁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위에 계속 레이어를 하면서 올리죠. 그래서 그런가 훨씬 이 터치들이 더 느낌이 살아요. 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그린 그림이 되게 묘사도 되게 많이 하고 사진과 비슷하게 그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너무 상투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 성격 자체는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이거를 뭔가 해소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분출하는 식으로 선도 크게 썼다가 이제 좀 뿌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거칠게 쓰려는 편이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밑바탕이 하얀색이면 네. 약간 좀 우리가 움직임에 좀 그렇게 조금만 더 이거 더러워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밑에가 좀 더 이렇게 맞아요. 한 톤 더 다운그레이드 네. 시켜놓으니까 행위 자체가 더 맞아요. 내가 안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흔적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거 뭐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현장을 보면 대충 이제 이게 어느 방에서 흘려서 이때 이런 제스처를 했구나. 이때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작가님 말한 감정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도 밸런스가 무너져요. 아시겠지만 이때 이거를 뿌리고 싶어. 이렇게 지금 붓을 던지고 싶어. 이렇게 느낄 때도 사실 되게 제각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그림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러프함이나 이런 표현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조절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훨씬 더 지금 작가님이 생각하는 느낌들이 더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오래 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느낌이 독일 냄새 많이 난다. 뭔가 왜 색깔이 약간 점여드는 느낌으로. 사실 여기다 우리가 감정을 쓸 수는 없잖아. 네.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행위이지 않나. 저는 되게 사실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AI 때문에도 그렇고 기술적인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어쩌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보면 작가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있고 이런 심장 같은 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걸 작업에 활용하는 건지.
제가 작업을 할 때 이제 어떤 그러니까 경험을 한다거나 이제 누굴 만난다거나 이럴 때 떠오르는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상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조합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형상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캔버스로 옮기면서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표현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그릴 당시에 그때 좀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반복되던 시기인데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누군가와 헤어지다 보니 매달리고 싶기도 하고 이제 뭐 놓기도 힘들고 그런 형태를 생각하다 보면 또 이런 형상을 이제 붙이게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네네. 누군가를 그린다고 하면 보통 초상화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미지를 조금 이제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고 뭐 행복 지수는 낮은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솔직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최근에 좀 그런 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인 압박감이 좀 유난히 많은 맞아요.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황야에 되게 고고하게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뭐 쓰레기도 있고 젖어 있고 그런 느낌은 사실 버려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버려진 상황, 그 사회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것들이 제 그림에 많이 나오는데 의자라든가 이런 사다리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오는 이제 좌절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공감대를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림 자체가 더 처절하게 느껴져요. 비도 내리고 감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표정은 진짜 감정은 무표정으로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뭔가를 잃은 듯한 멍한 표정. 그런 이야기가 저는 좀 더 흥미롭기도 하지만 공감이 아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나 역시도 남을 보지만 맞아요. 투영돼 있는. 맞아요. 그 사람 보면서 또 나를 보는 어떻게 보면 거죠. 사실 자화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 작업을 일종의 자아상이라고 해요. 네. 제 얼굴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지, 그렇지.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내 감정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네.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네. 제스처가 그 감정을 생각하며 들어가다 보면 네. 행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네. 이 모델들이 있어요, 이 그림들에. 근데 그 사람 전혀 닮지 않고 그 사람이 주는 뉘앙스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초상화지만 초상화가 아닌?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님만의 얼굴이겠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의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감정의 얼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확한 형태를 우리가 소위 말한 잘 그리면서 똑같이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서 그리는 그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당사자들한테는 이 작업이 그렇지. 내가 이런 걸 지금까지 품고 있지. 이건 한두 개 좀 버리면 되는데 또 다른 위안을 주지 않을까? 우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던져주는 편이에요. 실제로 감정이 안쪽으로는 되게 격할 수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공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제 그림은 거의 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연함? 그래서 더 오는 애틋함?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꽃을 넣은 이유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다고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에서 버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위치. 상당히 불안한 의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의자인 이유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일회성인 거예요. 좋은 의자가 아닌 상황에서 이거를 책임감 때문에 버텨야 하는 상황에 이 사람이 느끼는 압박감과 우울감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사실 창문이에요.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고 이게 되게 우울해 보이지만 사실 달을 둔 이유가 그럼에도 빛은 비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위태롭고 억울하지만 버티고 있는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대편한테 더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너한테 그래 이거보다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 이 자체만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으로 훨씬 더 큰 위안을 받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뒤에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 뭐 종달새도 나오고 그림에 동물들이 좀 나오는데 돼지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계속 창작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한계나 그만큼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그렸던 작업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등에 짊어진 상태에서 속은 비었으나 심장을 붙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벗어날 수는 없고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예전에는 또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저는 되게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이랑 이제 오프라인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액션이 가고 리액션이 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온라인 데이팅 앱 틴더에 프로필 사진을 그린다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짜뉴스가 되게 화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짜뉴스에 관련된 작업을 했었고 페인터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림에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너무 컨셉슈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내려놓고 그림에 좀 집중을 하자. 내 개인의 이야기도 사회적인 현상으로 풀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더 회화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작가님들의 그런 예전 작업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점점 변화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에 또 이렇게 투과되고 투영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더 작가님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좀 더 궁금하고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네. 또 얘기를 해보면 네. 또 재밌지 않을까. 사실 베를린은 연고가 없었어요. 음. 정말 저 혼자 혈혈단신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직장 동료가 여자친구를 틴더에서 만났다고,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여서 그게 뭔데?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째 때부터 언론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땐 겁이 났어요. 이게 이러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